네, 안녕하세요. 조연입니다. 제가 원래 한국어 교육 관련 콘텐츠를 만들려고 계속 준비도 하고 구상 중이었는데, 이렇게 예기치 않게 이 영상부터 찍게 됐네요.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디지털 도구라고 하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물론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디지털 도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한국어 교육에 어떻게 하면 디지털 도구를 접목시킬 수 있을지,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 안에서 좁고 얕지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그 카웃 파헤치기 혹은 뭐 카웃 정복하기 이런 영상이 아니니 이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주 간단한 기능을 활용해서도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앞부분에서는 카웃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저하고 같이 카웃에 접속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도구들인데요. 정말 많죠. 네. 어떠신가요? 익숙한 것들도 있고, 생소한 것들도 있고, 정말 처음 보는 것들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는 것들도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했느냐, 아니면 수업에 잘 활용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 같은데, 수업에 잘 활용하는 걸로 찾아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것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좀 잘리네요. 네. 우선 좋은 한국어 선생님, 훌륭한 한국어 선생님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일단 제일 먼저 한국어 관련 지식을 아는 게 엄청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렇게 잘 알고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테크놀로지 지식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테크놀로지 지식을, 그러니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더 뒤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네, 제가 여기 디지털 도구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제가 좀 자주 사용하고 주목하고 있고 그런 것들 중에서도 좀 대중적인 아이들을 좀 모아봤어요. 근데 이런 걸 딱 보여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덜컥 나는 여기에서 몇 개 알지도 못하는데 왠지 내가 뒤처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걸 다 언제 따라잡나 싶고, 이런 조바심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제가 좀 얼마나 부지런해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카웃이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카웃하고 패들렛은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카웃은 아무래도 게임 기반 학습이기 때문에 매번 할 수는 없고요. 네,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네, 플랫폼이어서 저는 정말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후에는 구글 덕이나 아니면 퀴즐렛 같은 걸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구글 덕은 장문 숙제를 내준다거나 아니면 팀별로 어떤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아이디어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퀴즐렛 같은 경우에는 어휘 학습을 개별적으로 자가 학습으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대학 기관에서 제공하는 블랙보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지를 단체로 한다거나 아니면 숙제를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숙제를 제출한다거나 뭐 평가, 점수 관리 이런 것까지 다 됩니다. 아, 제가 이런 거 하면은 나타나나 봐요. 되게 자동인가 봐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편집 툴이어서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애플 기기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 영상 편집은 아이무비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제가 근무할 당시에 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모든 교육이 전면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때 이 학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화상회의 플랫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안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규 수업은 그걸로 해야만 했고 정규 수업 이외의 활동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는 그때 되게 괜찮은 기능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좀 국가를 타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한국에서는 네, 제가 체감하기로는 구글에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explain everything이었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기능이 진짜 다양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화상회의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방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용하고 있는 건 블랙보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줌이나 다른 화상회의 플랫폼이 좀 약간 네, 부족하다고 느낄 때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블랙보드를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네, 소크라티브하고 멘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교육에서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네,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고 몇 번 사용은 해봤는데 기능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네,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네, 보는 편입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크게 보니까 아이들 얼굴이 하나하나가 다 보이네요. 큰일 났네. 미안 얘들아. 아, 네, 아무 사진이나 쓰면 저작권이 골치가 아파서 그냥 제 사진을 썼는데, 네,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입니다. 이 사진을 쓴 이유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들은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그룹 강의, 1대1 강의,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일반적인 얘기를 할 참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교육을 타깃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웃인데요. 어떻게 선생님들은 카웃을 좀 잘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처음 들어본 분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한 2019년부터 이용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때는 카웃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간에 1년 정도 유료 계정을 전 세계 모든 선생님들한테 공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유료 기능 열심히 사용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무료 계정을 사용하고 있고 이번 영상에서도 무료 계정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저에게 그럼 카웃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게임 기반의 학습 플랫폼이다. 네. 근데 여기서 두 개의 단어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 단어는 게임입니다. 네. 선생님들께서는 게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재밌겠다. 애들이 좋아하겠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어, 게임인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 어, 수업 시간을 게임으로 채우는 건 왠지 내 책무를 다하는 것 같지 않고 죄책감이 좀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또 명분 중요하잖아요. 네.
뭐 작은 이론 하나를 가져왔는데, 네, 게임화 이론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카웃은 이걸 정말 잘 활용한 플랫폼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이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거는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 보상으로 인해서 학습자에게 동기도 주고 성취욕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시킨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의 교란 작전 같기도 한데요. 나는 당근을 먹지 않는 편식하는 아이에게 당근을 막 거의 뭐 잘게 다져가지고 그냥 볶음밥에만 넣는 게 아니라 이걸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서 놀이처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즐겁게 그걸 먹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뭐 그걸 잘해서 잘 먹었을 때 박수를 많이 쳐준다거나 이런 식의 보상을 주는 그런 효과를 카웃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카웃의 보상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단어는 학습입니다. 네, 학습의 플랫폼이지 평가의 플랫폼이 아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평가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이것도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아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건 또 어떨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 하나도 재미없어지는 마법의 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이다. 즐겁게 학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중심을 잡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카웃이 갖는 장점을 한 6가지 정도로 알아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쉽다. 네, 카웃은 정말 쉽습니다.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구글 계정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쉽게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할 필요도, 로그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공유해주는 그 번호가 있거든요. 아니면 QR코드로 모바일로 손쉽게 네,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 정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네, 쉽게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다. 게임인데 재미없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그냥 재미있다고 하면 막연하니까 사례 2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일단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거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반이 좀 약간 내성적이고 침울한 학생들이 있는 반이었어요. 그래서 뭐 머리, 어깨, 무릎, 발 이런 노래를 하나를 해도 제발 좀 해달라고 이렇게 빌어야 되는 반이었고, 그다음에 그 노래를 간신히 이제 하게 되면 그 신나는 노래를 단조 버전으로 바꿔 부르는 신기한 능력이 있는 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오늘 카웃 할 거예요 했더니 여기 앞에 앉은 이 2학생 있잖아요. 이 2학생이 진짜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인데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앞에 가서 앉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이 친구들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시력이 좋지가 않아서 뒤에 있으면은 화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 수업은 어떻게 네, 이런 웃지 못할 네, 이야기들도 있고 이 친구들이 여기 자리인데 이렇게 돌아서 오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책상 넘어서 막 왔거든요. 네, 그 정도로 소극적인 학습자도 적극적이게 만드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째 사례는 올해 4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해외로 봉사활동을 나가는 선생님들에게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그 교수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한 30분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시니어 선생님들이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카웃을 소개해 드리고, 이거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냥 말로만 하면
모르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들 핸드폰 꺼내서 지금 막 접속해 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시니어 선생님들이 아, 우리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고 해보지도 않으셨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강제적으로 안 된다고 지금 하셔야 된다고 선생님들이 가르치게 될 학습자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 세대고 즐기는 세대인데 선생님들도 하셔야 된다고 막 그래서 이제 막 진행을 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그 검색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 누구나 접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분도 안 돼서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접속을 하셨고, 제가 몇 분만 도와드리면 됐었어요. 그리고, 게임이 시작을 딱 했는데 어땠을까요? 그 시니어 선생님들의 눈에 초등학생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짝반짝했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제가 했던 문제가, 그 카운 문제가 뭐 선생님들, 한국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 제가 실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문제였는데 아마 주격조사 이하고 가 중에 어떤 게 맞는지를 고르는 문제였을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선생님들이 진짜 저는 그 스크린에 빨려 들어가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끝나고는 아, 이거 가서 꼭 해야겠다고 되게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카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 여기 또 잘리네요. 네,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주도권은 선생님에게 라고 적었습니다. 네, 보이시죠? 주도권은 선생님에게. 수업에서 주도권이 선생님에게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회지 않나요? 네,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카웃 좀 해볼 테야? 하게 해줘? 네, 이런 느낌으로 수업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 네. 소극적인 학습자도 라고 적었는데요. 네, 아까도 앞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소극적인 학습자도 적극적으로 변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뭐 수업이 끝나면 이제 선생님 카운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따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소극적인 학습자인 경우에 발표를 하거나 나서야만 자기의 한국어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데 카욱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굳이 내가 앞에 나서고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한국어 실력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정의적 부담감이 낮아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가끔 뭉클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효과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질투는 나의 힘. 네,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카웃은, 개인전도 있고, 단체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과 경쟁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네, 골고루 섞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또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상호작용. 네, 즉각적이고 실시간으로 학습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네, 저는 이게 기술의 발전의 가장 큰 이기가 아닐까 싶고,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 디지털 도구 중에서도 저는 특히나 이런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툴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엔 적지 않았는데, 수업 분위기를 한 번에 뒤집을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쉽게 표현하면 흥분의 도가니가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저는 그룹 수업을 하든, 1대1 수업을 하든, 대면 수업을 하든, 비대면 수업을 하든, 약간 그 정답을 알려주는 역할은 하지 않고요. 정답은 어차피 보이거든요. 그 역할보다 중개 역할에 힘을 엄청나게 씁니다. 네. 그래서 월드컵 뺨치는 중계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네, 5위에 있던 네, 누구누구 씨가 3위로 올라왔습니다. 어떡하죠? 3위에 있던 사람은 지금 4위로 떨어졌네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격려하고, 막, 재촉하고 이러는 용도로 쓰는데,
요렇게 하면 또 효과가 엄청나게, 네, 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장점을 알아봤으면 단점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단점입니다. 귀찮다. 정말 귀찮습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꽤 귀찮다. 정말 귀찮다? 매우 귀찮다. 상당히 귀찮다. 네, 이렇게 적어봤는데 사실 문제 만드는 거 솔직히 좀 일이죠. 네, 문제 만드는 것도 일이고 이게 뭐 시간 설정도 해야 되고 선생님 실수도 없어야 되고 이러니까 조금 여러 번 봐야 돼요. 그리고 좋은 문제를 만든다는 건 사실 아무리 간단한 문제여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팅을 좀 잘해줘야 돼요. 초기 세팅 값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수업 시간을 잡아먹기 일쑤인데 수업 시간을 잡아먹게 되면 아시겠지만 수업의 맥이 끊깁니다. 그러면 다시 수업을 이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사실 잘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좀 그것도 귀찮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귀찮은 건데 이제 학생들의 네, 아유, 선생님 오늘 카우트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네, 그런 귀찮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제가 장난으로 적은 거고요. 그만큼 단점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게임이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걸 뭐 자주 사용할 수는 없을 테고 선생님들 알아서 잘 하시겠으니 그거는 단점에서 뺐고요. 제가 그래도 좀 유의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하나를 더 적어봤는데요. 네, 이거 다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에 학생들과 어떤 대화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들 중에 승부욕이 좀 남다른 친구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게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순위가 매 문제마다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가 상위권에 있지 않은 걸 굉장히 속상해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임을 하기 전에 충분히 세뇌 작업을 먼저 하는 편입니다. 네, 나이가 어릴수록요. 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법한 내용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룹 강의하고 1대1 강의 중에 어디에서 더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론 그룹 강의가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경쟁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네. 그런데 1대1 강의에서도 재미있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만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생이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게임이라고 했는데 그 게임은 나만 하고 있네요. 선생님은 저만 보고 있네요. 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떨리겠어요. 단체로 해도 아이들 엄청 긴장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즐겁고 재미있는 거다라는 거, 이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 이런 세심한 관리는 조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 어떤 것 같으세요? 물론 대면 강의가 훨씬 더 생동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비대면 강의에서의 생동감을 더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그 분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 네, 이건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정말 중요해요. 네. 시간을 잡아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해서 내 계정에 로그인을 해야 되고 로그인 해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네요. 혹은 틀렸네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게임 세트 들어가야 되고 게임 세트 중에서도 오늘 할 게임 찾아야 되고 아, 찾았는데 이게 아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 전에 네, 모든 걸 다 찾아서 시작 버튼만 누르면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적어봤고요. 그럼 언제 카웃을 하면 좋을까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수업 끝나기 전에, 아니면 중간에 학생들이 졸 때, 언제가 좋을까요? 네, 저는 흥분의 여파를 감당할 수 있을 때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런 걸 공부할 거고 끝에 이 내용으로 카웃을 할 겁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더 수업 시간에 잘 집중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학생 성향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그 정말 조선시대 선비이지 않았을까 싶은 남학생이 하나 있어요. 둘이서 1대1로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적인 감정 상태를 절대 밖으로 표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웃겨도 웃지 않지만 저는 내 안에서는 웃고 있을 거라고 막 강하게 믿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작 전에 그 전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부 좀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점수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제가 카웃할 거라고 전날 말해주고, 네. 그 다음에 준비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좀 제 생각에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좀 예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자의 성향을 고려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수업 중간에 하셔도 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번째, 네, 준비를 하든 안 하든 미리 세팅해 놓는 건 중요해요. 수업 중간에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면 네, 거의 한 5분은 네,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웃에 대한 이야기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벌써 한 20분 한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카웃에 직접 접속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네, 선생님들. 아이고, 이거 뭐 자동으로 나오는 건가 봐요. 저 뭐 했는데 이거 나오죠? 이렇게 하면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 나오나요? 내가 무슨 기능을 제가 설정해 놓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